안녕하세요. 독일 사는 싱글맘 프리아날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싱글맘 필수 시청 영상이었죠. 청승 떨면서 좋은 엄마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에 이어서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탁월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싱글맘이 절대 모성애와 혼동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첫 번째,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었다는 죄책감. 그리고 두 번째, 아빠가 없으니까 내가 더 잘 챙겨야 한다는 집착.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생활은 다 포기하고 아이만 바라보고 살면서 그 집에서 우울하게 청승 떨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세상 만사는 다 동전의 양면 같아서 각도를 다르게 보면 불행도 행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아빠가 없는 대신 그럼 그로 인해서 어떤 강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큽니다. 남들은 태어나서부터 당연하게 다 있는 엄마 아빠가 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2살, 3살 이런 유치원 때부터 애가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왜 나는 아빠가 없지? 왜 나는 엄마랑 둘이 살지? 아이가 그런 말을 할 때 우리 애가 막 아빠가 없다고 그랬다고 가슴을 쥐어짜면서 울지 마시고 조금 담담해지셔야 돼요.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세상에는 당연한 게 없는 것 같아. 너는 아빠가 없지만 대신 엄마가 있잖아. 세상에는 엄마가 없고 아빠만 있는 아이들도 있어. 또 세상에는 엄마 아빠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나 뭐 이모 고모 삼촌이 키워주는 아이도 있고, 만약에 그런 사람도 없으면 고아원에서 자라기도 하고 또 입양이 돼서 새 부모님을 만나기도 해. 세상에는 이렇게 정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거든. 그래도 너랑 나랑 둘이서 이렇게 함께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엄마는 너랑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이 정도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처음에는 좀 시무르겠다가 금세 얼굴이 펴요. 아이가 이렇게 우울해할 때마다 수시로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엄마가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그러려면 엄마가 먼저 마음이 단단하고 긍정적이어야 하겠죠. 저도 처음에는 애가 아빠 없다 그러면은 막 가슴에 비수가 꽂힌 것 같고 막 울컥하고 이래가지고 목이 메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좀 다르게 먹고 나서는 한결 수월해졌고, 생각이나 말하는 방식도 습관이라서 이런 자세가 딱 잡혀 있으면 언제 어느 때 아이가 물어와도 긍정적인 답변을 또 해줄 수가 있게 돼요. 어떻게 마음을 좀 다르게 먹게 됐는지는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엄마가 긍정적이고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게 되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저희 아들은 지금 만 8세인데요. 아빠 생각이 나서 가끔씩 이렇게 아쉬워하다가도 얘기하는 끝에 혼자서 결론을 내요. 아, 그래도 이렇게 엄마가 있으니까 참 좋다. 엄마 아니었으면 나는 혼자였을 거 아니야. 엄마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막 이래요. 그럼 이제부터 막 아이 끌어안고 이제 감동해서 울죠. 아니야, 엄마가 더 고마워. 막. 아, 예. 그 싱글맘, 한부모 가정에도 이렇게 사랑이 넘칩니다. 보통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있는 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크는 동안 이제 우리 아이들은 왜 나는 다른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사고력이 남다르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이렇게 정서가 불안한 것도 있는 반면에 인지 능력은 또 발달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아이랑 자연주의 테라피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선생님도 이런 게 이제 생존 본능의 일환이라는 이론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경우에 머리가 유난히 비상한 아이들을 좀 종종 보게 되는데, 불안정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능이 발달을 한다는 거죠. 다양한 시각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감사함을 갖고 자랄 수 있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네. 여러분이 먼저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운다는 그 죄책감을 버리셔야 합니다. 아이 앞에서 당당하세요. 잘 크고 있어요, 우리 애들은. 그리고 두 번째.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강하고, 이것은 다시 자기 효능감과 또 독립심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게 정말 그 싱글맘으로 아이를 키우게 되면 가질 수 있는 최대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저는 참 온실 속의 화초처럼 컸거든요. 부모님이 정말 다 해주셨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저랑 동생이 거의 방임 상태로 컸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딱히 부유한 살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의 보상 심리 때문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거의 없이 컸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정말 희생적이고 자식한테 끔찍하신 분들이라 저랑 동생은 정말 몸으로 고생을 하지 않고 클 수 있었거든요.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거는 좀 부모님이 다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처럼 저를 잘 돌봐줄 수 있는 남자를 골라서 결혼을 했죠. 매우 의존적인 결혼 생활 끝에 29의 인생이 한번 박살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서 잘 살고 있죠. 예. 이제 우리 부모님이 들으시면 고생 안 시키고 키워줘도 지랄이라고 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부모님이 너무 거친 환경을 이렇게 잘 막아주시면 어른이 돼서 힘들어요. 세상은 부모님 품처럼 안락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저한테 콩깍지가 씌어서 헌신하던 전 남편도 결국은 우리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들이 이제 아빠 없이 엄마랑 둘이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파트너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와요. 아이가 어릴수록 어디 애를 떼놓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한 몸같이 붙어 다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또 살다 보니까 사는 게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 막 두더지 게임을 하는 것처럼 여기 이 문제 막아놓으면 막 저기서 저 문제가 튀어나오고 저기 또 막아놓으면 또 다른 데서 튀어나오고 막 이래서 엄마가 항상 난관에 봉착하고 막 문제를 파악하고 또 그걸 해결하는 걸 보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아이가 도울 수 있는 일도 생겨요. 처음에는 엄마가 이거 좀 잠깐 잡고 있어봐. 저것 좀 갖다 줘.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지가 알아서 도울 일을 찾아요. 엄마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또 엄마를 그렇게 도우면서 자기가 되게 뿌듯해해요. 엄마 내가 있으니까 좀 한결 편하지? 엄마 내가 잘 도와줬어?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 능력들을 하나씩 습득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이런 경험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쌓이게 되니까 이게 자기 효능감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8살밖에 안 됐지만 뭐 나는 못해, 안 돼,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선생님 굳이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뭐 이런 식이에요. 생각을 하는 게.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다시 그 아이의 독립심으로 이어지겠죠? 혼자 할 줄 아는 게 많을수록 그 독립적이라는 거니까요. 예전에 옆집 싱글맘이랑 이제 그 집 딸이랑 다 같이 수영장을 간 적이 있어요. 볼러바겐이라고 애들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손수레가 있는데 애들이 거기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하철을 타는데 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근데 그 문에 그 사이에 이렇게 바 같은 게 있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문에 딱 걸린 거예요. 그 볼러바겐이. 그래서 문이 그 열리고 닫히는 짧은 순간에 이제 엄마들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돼가지고 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5살, 6살 먹은 애들이 둘이 딱 일어나더니 하나는 앞을 잡고 하나는 뒤를 잡고 그 볼러바겐을 탁 들더니 타는 거예요. 전철을. 그래서 그 집 엄마랑 나랑 이제 문 닫기 전에 따라 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이 닫히고 이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얼떨떨해 하다가 둘이서 얼굴을 쳐다보고 박장대소를 했어요. 우리 애들 진짜 대단하다. 아니 그 짧은 순간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문이 딱 끼니까 그 자동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일어나서 그 바겐을 딱 잡고 들어가면서 이게 뭐예요?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협력을 하고 결국 해낸 거죠. 그 일화는 우리들 사이에서 정말 두고두고 전설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이런 일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정말 많아요. 한 번은 또 우리 아들이 그때가 제가 프락티쿰을 하고 있을 때라 정확히 기억을 해요. 만 3세 9개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만 4돌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집 열쇠 구멍에다가 열쇠를 꽂아놓고 그냥 나온 거예요. 참고로 독일은 아직도 열쇠를 쓰고 밤에 그 도둑 방지를 위해서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아놓고 자면 안전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습관이 되던 때였거든요. 그 추운 겨울날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애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여기는 열쇠 수리공을 부르면 기본 400유로, 500유로 뭐 이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 말로만 들었던 뭐 열쇠 보험이니 어쩌니 하던 그 일이 실제로 이렇게 닥치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쏟아지는 눈물을 참고 막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어요. 누구 어떻게 아는 사람 없나? 도와줄 수 없나? 그러고.
근데 우리 아들이 그 전까지는 이제 뭐 배가 고프네, 춥네, 뭐 피곤하네 막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었거든요. 유치원 끝나고 오면 피곤하잖아요, 애들도. 그래서 좀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전화를 돌리고 일을 처리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거예요. 아는 거죠. 엄마가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고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걸. 정말 신기해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렇게 뭐 깨발랄하고 뭐 개구쟁이고 그런 애가 진짜 제가 응급 상황이 딱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협조적이고 정말 조용해요. 제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정신없이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1층에서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공동 현관문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막 누워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계단을 탁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전화를 돌리고 있고 통화를 하고 있으니까 내버려뒀죠. 그러면서도 이제 한쪽 귀로는 뭐 하러 가나 그러고 이제 들어봤더니 글쎄 그 2층 사는 아저씨가 들어오는데 그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우리 엄마가 집에 열쇠를 놓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엄마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 손을 잡고 3층으로 올라왔어요. 그게 아니 저는 그때 정말 놀랬던 게 뭐냐면 우리 엄마가 집에 열쇠를 놓고 나왔대잖아요. 이게 뭐예요? 상황을 설명한 거죠. 그러더니 우리 못 들어가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좀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해서 문제를 해결한 거죠. 지가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과연 만 3세 아동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왜냐하면 제가 그때 유치원에서 프락티쿰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봤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제 자식만 키워봤기 때문에 얘가 뭐 느린지 빠른지 똘똘한지 맹한지 별로 이렇게 개념이 없었어요. 비교 대상군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애들은 다 우리 애 같겠거니 했는데 이제 유치원에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얘가 정말 나이에 안 맞게 야무지더라고요. 아무튼 결국 그 아저씨는 큰 도움은 못 줬고 대신 친구가 이제 아는 사람을 소개해줘서 80유로의 열쇠를 따기는 했어요. 비상금 다 털었죠. 돈은 꼭 그렇게 모아놓으면 깨지고 또 모아놓으면 그렇게 깨지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들어갈 때까지 총 3시간이 걸렸는데 그동안 우리 아들이 그 스키 바지에 오줌을 2번 쌌고요. 급하다 그래서 그냥 싸라 그랬어요. 데리고 나가서 세울 생각도 못하고 막 돈 몇백 유로가 깨질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막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그렇게 오줌 싼 바지를 입은 채로 졸리니까 그 차가운 바닥에 누워서 그렇게 곤히 잠이 든 거예요, 세상에. 그 열쇠 수리공이 올 때까지. 우리 아들이 그런 아들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비록 8살밖에 안 됐지만 어디다 내놔도 안 죽고 살아낼 녀석이라는 거를 알아요. 저는 이제 그런 강한 믿음이 있고 우리 아들도 이제 제가 자기를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걸 말을 안 해도 알아요. 그래서 얘는 정말 독립적이고 야무져요. 남자애들이 늦다 그러는데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얘가 이제 밤 기저귀를 떼기 전에도 기저귀를 사러 가서 얘가 쓰는 그 사이즈가 매대 맨 위쪽에 있어가지고 제가 손이 안 닿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걸 딱 보더니 저더러 목마를 태워달래요. 그럼 자기가 꺼내겠다고. 아니 무슨 트랜스포머도 아니고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기저귀를 지 손으로 꺼내내요 얘가. 와. 지금도 이제 쓰레기 봉투 이렇게 묶어가지고 밤에 문 밖에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학교 가면서 들고 내려가서 버려요. 이제 심지어 저한테 화가 나가지고 막 툴툴거리고 나가는 날에도 쓰레기 봉투가 보이면 그건 들고 나가요. 최고죠. 우리 아들 멋있어요. 싱글맘이 아이를 키우면 이렇게 독립심이 강한 아이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예, 아빠가 없으니까 내가 다 해줘야 된다는 그 집착을 버리셔야 됩니다. 3번째,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굉장히 자유롭고 또 용감하게 자라는데요. 이건 결국 행복한 삶으로 또 이어집니다. 모든 아버지가 다 엄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이 집안에서 엄격함이 좀 덜하기는 해요. 엄마가 엄하게 키울 수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부작용은 제가 또 따로 빼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애 키우면서 정말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봐가지고 많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원래 고전 심리학에서도 이제 어머니의 역할은 세상에 대한 믿음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거고, 아버지의 역할은 또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규율, 규칙을 배우고, 또 조건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성취감을 끌어내는 그런 거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은 이제 얼핏 세간의 시선에서 보면 좀 산만하고 천방지축일 수 있지만, 그런 성격을 성숙한 방향으로 잘 다룰 줄 알게 되면 어디 얽매이거나 두려움이 없이 자유롭다는 뜻이기도 또 해요. 너무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를 억압하는 것 때문에 타인에게 폭력적이거나 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폭력적인 자학 증세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성격은 이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단점이 부각될 수도 있고 또 장점이 부각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어머니 밑에서 자란 부드러운 여성성에 기인해서 타고난 자유로움이 또 있어요. 또 하나는 어쨌거나 그 주 양육자인 엄마가 불행한 결혼 생활이라는 그 일생일대의 난관을 만났을 때, 또 그리고 이러한 삶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뭐 우울증이나 자포자기, 의존 같은 거에 빠져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그 허울만 유지하는 대신 행복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박차고 나오는 그런 선택을 한 거잖아요. 또 어쨌거나 내 자식을 내가 강단 있게 건사하면서 살고 있죠. 호부 밑에 견자 없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훌륭한 아버지 밑에 못난 자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는 말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더군다나 동양 문화권에서 여자 몸으로 자식을 데리고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이미 그 호랑이 같은 기계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역시도 그런 면을 기본적으로 갖췄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의식 중에 내가 살다가 어떤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건사하고 살아나가야 한다는 걸 엄마와 살아가는 내내 아이들이 이렇게 체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훌륭한 가르침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자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집에서 우울하게 청승 떨면서 늙어가지 마시고 나가서 춤도 추시고 남자친구랑 데이트도 하시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또 재미있는 취미생활도 하세요. 우리에게 절대 오늘보다 젊은 날은 오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오늘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고,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본인의 인생을 즐겁게 사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알아서 당차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애들은 보고 배워요.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삶이 레몬을 던지면 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레모네이드를 만들라고 했죠. 오늘부터 당장 가서 이제 레모네이드를 만드세요. 언제나 우리 한부모 가정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그럼. 안녕!